지자체들에게 저희 상여금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이건 당직자에게 물어보면 1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고.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음에 조금 더 개혁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노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즉시 당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도 예전에 당의 혁신위원장을 해본 적이 있지만 보통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면은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라든지 이런 가십성 위주의 피상적인 이슈를 주로 다뤄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혁신위원회였다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여당으로서 그리고 당원이 1년 전에 20여만 명에 비해서 80만 명까지 늘어난 어떤 당세가 확실히 늘어난 정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당원 민주주의를 더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공천제도에 있어가지고 적절한 수정할 수 있는 걸 연구하는 그런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 그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장으로는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으로 또 활동해 주셨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혁신위원들은 저희 최고위원단에서 최고위원들께서 개혁 성향이 뚜렷한 인물들을 한 분씩 추천해 주시기를 이렇게 해서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오늘이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날이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일 남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개혁 행보, 정당 쇄신 행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혁신위원장으로 최재형 의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죠? 아무래도 정당 개혁이라고 하면 다른 위원들께서 아주 새롭고 어떤 참신한 개혁적 의견을 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까 말했던 것 총선을 앞두고 당내 당원들의 의사 취합 구조나 아니면은 공천 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논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명정대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발단시킨 어떤 지방선거에서 발굴했던 새로운 방식들, PPAT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지금보다 이번에 드러난 취약점들을 바탕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은 공명정대함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또 감사원장까지 지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최재형 의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문? 도큐멘이 좀 있나요? 언제까지 참가를 좀 해주세요? 저는 혁신위원회가 어제 사실 최재형 의원님과 사전에 좀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했던 정당 개혁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정당 내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과 그리고 설명의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가십성 아까 말했던 이슈를 양산하기 위한 무슨 국회 특권 내려놓기 뭐 이런 발표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총의를 꾸준히 모을 수 있도록 우리 최고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상당한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2달 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나중에 최고위원회에서 저희가 논의해서 활동기한은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거는 쇼가 아니라 성과를 내는 혁신위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그 선거 과정에서 노정됐다는 그런 문제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당원 구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 당원이 20만 명에서 80명만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이 경선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 일정이 대선 직후에 치러진 바람에 굉장히 압축돼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선의 가산점을 포함했던 PPT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원래 제가 작년 전당대회 공약으로는 다회 시행을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과외 시행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좀 부족한 분들은 다시 또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게 가능했을 때 이제 또 경선이 또 흥미진진해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경선 투표 자체도 보면은 저희가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모바일 투표의 전면적 도입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바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당원들이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이런 걸 구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관위의 위탁 경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뭐 일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저희가 대선에 몰두하느라 미리 준비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노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앞으로 총선이나 이런 것을 더 잡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준비를 할 지점들이 어딘지를 또 혁신위가 파악해가지고 최고위와 논의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까이는 뭐 문자 메시지 공개 같은 것들 이번에 지방선거 때마다 노정되는 것이 당원들에게 저희 경선을 시행할 때마다 문자 메시지만을 홍보수단으로 삼으면은 오히려 당원들의 당에 대한 신뢰가 아니면 그런 어떤 뭐랄까요 호감이 사라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문자 폭탄 이런 것 때문에 스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경선 과정에서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당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도 어떻게 경선을 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정당 쇄신의 과제입니다. 저희가 PPT 도입을 통해 가지고 정당 쇄신에 있어서 민주당보다 진일보한 어떤 행보를 걸었던 것처럼 경선 구조에서도 저희가 봤을 때는 팬덤 정치나 아니면 이런 조직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 바탕으로 총선 승리에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이나 충청권 열세였는데 이번에 좀 가져왔고 그리고 경기나 제주에서도 상당히 약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대표님께서 서진 정책을 펼침으로써 중도층과 어떤 각지에 있는 흔화분들의 마음을 좀 샀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박 기자님한 질문 같은 경우는 저는 나중에 언론 인터뷰를 길게 하고 싶을 정도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제가 분석한 바를 혹시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언론사에서 박종원 보장을 신청하시면은 제가 오늘 중에라도 길게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결히 풀자면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저희가 열세 우세 지역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었던 것은 보통 인구 구성 비중이 컸습니다. 언급하셨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대가 30대 정도인 젊은 도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젊은 사람이 많이 사는 그런 소위 동단위 지역이라고 하는 그 도시화된 지역과 연단위 지역이라고 하는 그 과거 연기군 지역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도시 지역에서는 뭐 초열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젊은 공무원들에 대한 저희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종시의 전반적인 투표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광주가 호남권에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은 도시에서 저희가 이제는 좀 더 당 지지세가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파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 위주로 예를 들어 뭐 마포라든지 또 이런 곳들 위주로 어떤 수치 개선이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저희 파악하고 강서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다소간의 약진이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선거 구도나 판세를 분석할 때는 보통 그 인구 구조에 따라 가지고 소위 밭을 분석했는데 그 인구 구조에 따른 지지율 변화가 큽니다. 지금 지난 대선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달라졌기 때문이고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신 그 서울에 있는 아니면 또 수도권에 있는 호남 출향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변화도 상당히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세히 분석해서 한번 보도자료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공직자들에게 저희 그 뭐죠? 상여금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그거는 뭐 그 당직자에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1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